해외 선물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하는 남자 박셰프입니다. 자, 어제 그 3대 지수 모두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올라갔는데 제 예상하고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일봉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고점에서 부딪히고 밀리는 그런 모양인데 그저께 하락하고 어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상승의 원인은 미국의 그 50개 주 전체가 이제 다시 경제 재개를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랐다. 다른 큰 상승 원인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코로나 백신 관련된 다른 기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그 제약업체 이노비오 여기서 또 뭐 백신 만든다고 하는데 자 지금 그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그 100개 기업이 백신 만들 때마다 올라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겠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그 백신 개발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조금 출렁거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그저께인가요? 그 마더나 3일 전이네요. 마더나가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주가가 전 세계가 들썩거리면서 급등을 했는데 자 마더나의 그 주주들이 스탁 옵션을 그때 고점에서 바꿔가지고 다 팔아치웠어요. 나쁜 놈들이죠. 그리고 주가가 80달러까지 급등하니까 거기서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습니다. 뭐 자금 조달하는 목적이 원래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거지만 아주 나쁜 놈들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놈들이 좀 있는데 예, 아무튼 트럼프하고 관련된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노는 꼬라지가 똑같습니다 아주. 자 바로 넘어가가지고 어제 마감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마감 미국의 50개 주 모두 경제 재가동 S&P 3,000포인트 눈앞. 자 요런 문구가 이제 눈에 띄어요. 3,000포인트가 눈앞에 있다. 이래서 다시 꼭지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너무 좋은 소리가 나오면 그게 오히려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커넥티컷을 끝으로 50개 주 모두 봉쇄를 완화했다. 자, 요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좀 악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가시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중국의 양해를 앞두고 오늘 했죠. 또라이, 중국 애들이 또라이라고 얘기했어요. 시진핑한테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 또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씨부릴 내용은 아니죠, 사실. 자, 미국의 상원, 중국 기업 미국 상장 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나스닥 같은데 상장하기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 미국에도 다 상장이 되어 있죠. 자 이제는 그렇게 미국 돈을 맘 놓고 끌어당겨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어제 발표됐는데 재고가 줄었습니다. 어제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안 해드려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 그래프상으로는 상승의 원동력을 좀 잃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원유 재고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경제지표 발표 일정은 뭐가 있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은 240만 건이 더 늘어났을 거다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최근에 뭐 600만 건 막 이렇게 크게 늘어났다가 점점 이렇게 증가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600만 건이 늘어났을 때도 주가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그 경제 지표를 보고 주가를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9시 반에 경제 지표 발표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제 지표 발표 결과를 가지고 시장을 분석해서 거래를 했다가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주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왔다.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시간에 지금 발표되는데 10시 45분에 발표되고 11시에 기존 주택 판매 이것도 주택 판매는 중요한 건데 뭐 지금 시국에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죠.
또 참고로 천연가스, 내추럴가스 재고량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그려드린 그 차트 모양입니다. 그저께 음봉이 생성되면서 박스 상단에서 부딪히고 밀리는 모양이었죠. 그래서 어제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어요. 미국의 50개 주가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상승 시도 원래 이제 바닥 확인할 때도 떨어질 때 한번 두들겼다가 약간 튕겼다가 다시 두들기고 뭐 이런 재확인 작업이 좀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도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재차 다시 하락 도전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시간이 그 3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어제 고점에서 쭉 밀려서 S&P 좀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자, 조금 긴 차트 1시간 봉으로 보면 그저께 그저께죠, 그죠? 그저께 고점까지는 어제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장이 아주 강하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뒤집어서 보면 이게 쌍바닥 찍듯이 자, 약간 차트를 뒤집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집어서 봤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쌍바닥으로 보이죠, 그죠? 이렇게. 자, W자로 쌍바닥으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위에서 그 상승 시도를 하다가, 이제 다시 되밀리는 쌍봉을 그리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락의 힘이 조금 셌다라고 하면 어제 곧바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었는데, 자, 음봉이 나오고, 다음날, 꼭지에서 바로 양봉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는 재차 하락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예, 바닥 추세대 바닥권이 한 2,780포인트 정도까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제가 만일 거래를 한다고 하면 약간 긴 흐름으로 매도 포지션을 한 계약 정도 들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다시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자, 다우도 어제 상승하긴 했는데 고점 돌파를 못했죠. 여전히 하락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자, 역시 1시간 봉으로 살펴보고 차트를 뒤집어서 보면 확연하게 쌍봉을 그리면서 뒤집어서 보면 어때요? W자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원상태로 보면 쌍봉을 그리고 고점을 살짝 낮추면서 떨어지고 있는 중은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우지수 역시 어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어제 특히 그 나스닥의 그 상승 흐름이 좀 길게 나는데 나스닥은 상당히 그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 3대 지수들 중에서도 S&P가 그래도 양반이고 예, 나스닥은 보시면 올라갈 때 상당히 과하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조금 과하게 떨어지는 그런 진폭이 크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추세대 상단을 거의 두들기는 그런 모습. 지난번 직전 고점이 여기였죠. 거기를 어제 돌파하고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키웠어요. 자, 이거를 더 돌파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기술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나스닥 역시도 3대 지수 중에서 떨어지는 폭은 오히려 좀 작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3대 지수 중에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영향이 좀 적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 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아무튼 얘는 그 쌍바닥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움직였죠. 고점을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고 이것도 한번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뒤집었더니 아직 하락 그 추세가 진행 중이네 이런 모양으로 좀 보일 수가 있죠. 그건 뭡니까? 다시 뒤집어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상당히 조금 힘이 남아 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도는 나스닥 쪽으로 하지 마시고 S&P나 다우 쪽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우 S&P 뚝뚝 떨어지는데 나스닥은 안 떨어질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자, 일봉으로 돌아와서 요번에 그 떨어지면 나스닥도 여기 뭡니까? 한 60일 이평인가요? 20일 이평이 선이네요.
자, 21 이평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3대 지수 중에서는 낙폭을 좀 적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S&P 다우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자,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도 역시 어제 예상이 그렇게 빗나가지는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골드가 자 3분봉으로 한번 살펴보면 골드가 상당히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제 여기 설명드린 부분 여기죠. 그 지점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했죠. 쭉 고점을 못 올리고 곧바로 계속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골드의 예상은 그래서 적중했다. 자,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골드 이제 상승 흐름보다는 하락적으로 베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도 골드는 매도 관점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루드오일. 완전히 빗나간 게 이제 크루드오일입니다. 어제 그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그걸 안 보고 차트만 봤을 때는 그저께 음봉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좀 잃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뭡니까? 어제 오히려 상승폭이 좀 크게 늘어난 거는 미국의 원유 재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조금 재고량이 좀 줄어들면서 상승폭을 좀 키웠습니다. 자, 원래 그 원유 재고량보다는 가솔린, 뭐 난방유 이런 그 정제유 가격들을 좀 재고량을 좀 보시는 게 훨씬 판단하는 데 좋습니다. 가끔은 원유 재고는 늘어났는데 그 가솔린 재고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그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거는 가솔린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유를 사용해 가지고 정제를 해서 다시 가솔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가솔린 재고가 현재 없으면 향후에 원유를 써서 가솔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유 가격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원유 재고가 늘어났는데 왜 가격이 올라가지? 재고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하지만 향후 전망을 생각을 해보면 가솔린 재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분석하는데 힌트 좀 드렸고 오늘 현재 흐름은 어제 흐름입니다. 여기 쭉 줄거놓은 거 분명히 어제 떨어지고 있었는데 결국 어제 기준 라인을 둬야 되는 이유가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그 이후로 떨어지지 않고 쭉 올라갔었죠. 그래서 자, 여기 추세 상단을 돌파하고 떨어질만 했는데 결국은 올라갔다. 자, 역시 시장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은 5일 대응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추세선 그어놓고 매도 관점으로 보려고 그러면 이 추세선을 무너뜨릴 때 그때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장기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을 한 120선 기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재 120선 가지고 여기 3분 차트네요. 자, 1분 차트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긴 차트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보는 차트들이 각자 취향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아주 짧은 차트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뭐 1분, 3분 번갈아 가는 사람도 있고 가끔은 이렇게 1시간 봉으로도 그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봅니다. 자,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어디가 꼭지인지 분간을 못해요. 자, 못하고 진폭을 좀 크게 나타내는 그 모양새가 좀 나타나니까 짧은 분봉에서 추세선이나 장기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현재는 3분 차트로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아래쪽 그 추세선을 쭉 길게 그려가지고 고기가 무너지면 매도 관점을 보고 그전에는 매수는 안 하고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5일 전망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다.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